통합당이 또 너무 또 잘한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공천할 때 아스팔트 우파들을 조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이라든지 이런데도 안 하면서 안 한다 하면은 괜찮은데 택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면서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스팔트 우파가 지금 화가 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화가 난 거는 화가 난 거고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해서 서방지라는 것처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파가 다 죽자고 창원 성산구에서 우파 후보를 내서 우파의 표를 깼던 그런 일을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통합당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2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제2, 제3의 2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후보 출마해가지고 예창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황교안이 싫어도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다. 통합당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는 마이크에 지금 단독으로 3월 21일 날 3시 44분자로 최초 승인이 돼가지고 올라와 있는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김문수 대표하고 자유공화당하고 결별을 했다. 결국은 탈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탈당 이유는 조원진 대표 측의 당무 독점, 서청원계의 지분 인정, 비례대표 선정 기준 등에서 일단 충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15 총선 관련해 가지고 총선 전략에서 지역구를 대거 통합당 측의 김문수 대표 측은 양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그 통합당이죠. 참 통합당 이름이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좋았는데 왜 저렇게 바꿨는지 아마 중도표를 얻기 위해서 총선 전략상으로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파의 어느 정도 색깔을 선명하게 해서도 이번 선거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총선 전략에 있어가지고 김문수 대표는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는 그 지역구에는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말자는 그런 주장이고 조원진 대표 측에서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역구에 내자 이런 그 주장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총선 전략이니까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실 나머지 이유들은 몇 가지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4.15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구 문제죠. 그 외에는 당내 조원진 대표 측의 당무를 독점하고 서청원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3대3으로 3대3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1대1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원진 측하고 김문수 측하고 합당을 하면서 1대1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당 조직이라든지 지역구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지역구를 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저 당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구보다도 비례대표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원진 대표 측하고 김문수 대표 측하고 처음에는 1대1로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합당을 했다는 겁니다. 합당을 했는데 합당을 하고 나서 서청원 의원 쪽하고 또 하나는 지금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낙선한 의원들이 이 당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올 수는 있지만은 의원들에게 지분을 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거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약속하고는 달리 서청원 대표 측뿐만 아니고 3대
3대 1로 전체를 7로 볼 때에 서청원 대표 측에게 1을 주는 걸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조원진 대표하고 서청원 전 의원 측이 하나가 돼가지고 김문수 대표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해서는 김문수 대표는 그러면 다시 가치정당이 아니라 그 현실 정치 속에서 그 옛날의 국회의원들을 다시 모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갈등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되겠죠. 김문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태극기하고 십자가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극기 세력 중에서도 그 안에 상당한 7할 가까이 될까요?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의 참석하는 인원을 생각할 때에 기독교 세력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태극기하고 십자가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 작년에 할 때에.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치 세력화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김문수 지사는 작년 말쯤에는 정강훈 목사가 김문수 지사에게 당을 만들자, 자유통일당이죠. 자유통일당을 만들자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시민단체처럼 운동을 하는 거, 그렇게 하고 통합당 측을 외부에서 그 지원하는 세력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강훈 목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뭐 정강훈 목사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유공화당과 우리공화당이죠. 이름들이 자꾸 헷갈리죠. 이게 비슷한 이름들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원진 당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조원진 당과 그 김문수, 정강훈이 하나로 지금까지 있는 자유통일당과 합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합당하자는 측과 합당하지 말자는 측이 있었어요. 그때 논리가 서로 좀 상충되는데요. 그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현실 정치를 하기로 했으면은 어쨌든 현실 정치 속에 연대보다는 연합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연합을 하자는 입장이 김문수 지사 입장이고, 정강훈 목사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반문연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문재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정당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의견이 다르게 되고 전략 같은 거죠. 그 김문수 지사가 결국은 이제 조원진 측과 이렇게 갈라서 쓰는 걸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지역구 문제가 중요한데 자유공화당 조원진 측하고 그러면은 기독 자유통일당이라고 말하는 정강훈 목사 측이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데 통합당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역구를 낸다는 것이 지금 조원진 측의 입장이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를 안 내겠다. 그 사실은 김문수 대표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그 뜻은 같은 거죠. 같은데 이제 그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어요. 있죠. 김문수 집사님이 저쪽으로 안 갔으면 어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에 2019년도 4월에 창원의 성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해창이 아니라 노회찬이죠.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여권은 연대를 했죠. 그래서 정의당에게 몰아주기로 하고 여영국이라는 의원이 나왔고, 야권은 그 당시에 분열을 했던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대한애국당의 진순정, 이런 식으로 3파전이 된 거죠. 바른미래당을 야권이라고 볼 때, 어쨌든 야권이니까 볼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3파전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대한애국당에서
이 당시에 838표를 얻었어요. 838표, 838표를 얻었는데 0.89%,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얻었죠. 숫자를 얻었는데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은 504표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한 0.5% 차이로 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졌습니다. 근데 대한애국당이 0.89%를 가지고 왔거든요. 참 미묘한 차이로 졌는데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돼요. 물론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는 너무 큰 그 교훈이 있잖아요. 이인재라고. 이인재 의원이 이것 때문에 우파에 지금도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인재 찍으면은 김대중이 된다. 이해창 측에서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죠. 15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997년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신당의 이름으로 이인재가 우파죠. 우파인데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경선에 불복을 했는가 그럴걸요. 당시에 물론 그 IMF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그래도 유리했어요. 그래도 유리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파가 기반이라고 할까요? 교두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똥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살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 총질, 우파 내에서 내부 총질을 한 그 사람이 이인재 의원이죠. 참 이인재 의원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강단도 있고 총기도 있지 않습니까? 총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인기가 많이 있었고 이인재 의원을 따르던 열렬한 그 지지자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충청권을 배경으로 해서 경상도나 전국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인재 의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젊었거든요. 젊었고 얼마나 박정희처럼 흉내를 낸 건 아닌데 박정희처럼 아주 강단 있는 그런 포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인재 때문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데 그때 이인재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가정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하니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엄청난 표차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은 그리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해창 당시 대표하고 40만 표 차이도 안 났습니다. 근데 국민신당의 이 이인재 의원이 이인재 후보가 가지고 간 표가 500만 표 가까이 갖고 갑니다. 492만 5,591표 이렇게 되는데 19.2%를 그 2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500만 표를 이인재 후보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인재 후보가 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어쨌든 이인재 후보는 당선이 안 되니까 표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이해창 후보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인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파의 전체 배는 침몰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파 측의 이야기인데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는 것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인재 의원은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인재 찍으면은 이인재가 되지, 이인재를 찍으면은 이인재가 되지 왜 김대중이 되냐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대통령 선거는 원체 크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말대로 이인재를 찍은 표 때문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창원 성산 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거죠. 그 1000표 때문에 1000표도 안 되는 838표 때문에 1%도 안 되는 그 표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은 그 선거운동 때문에 그 자신들의 외부의 전쟁이 있으면은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 당의 입지
라고 할까요?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안 도와줘서 뭐 떨어진 거 아니냐, 우리하고 그걸 안 해서 떨어진 거 아니냐, 연합을 안 해서, 이런 존재감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참 미묘하게 그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우파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작년에 창원 성산구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였거든요. 1년짜리고 한석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때는 우리가 실패했지만은 또 연합하지 않고 또 결집을 못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저쪽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문재인 측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지사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사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입에 붙어 있죠. 전 지사지만은 경기도지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당내 경선도 하고 2016년에는 그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김부겸 의원에게 낙선했죠.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지만은 박원순에게 또 낙선을 하고, 그 김문수 집사님 그 탓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으로서는 20년 정도 그 통합당에서 있었는데 탈당까지 하면서 이번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결단을 한 건데 그 열매가 그렇게 뭐 좋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자유통일당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를 만드는 이유는 통합당에 그 우리 태극기하고 애국 세력이 있으니까, 기독교 세력이 있으니까 통합당에서 공천할 때에 지분을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선거치료하는 그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분명하게 그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간접적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간접적으로도 정치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민운동처럼 교회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그 통합당에다가 밀어주는, 통합당이 뭐 친기독교적인 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통합당 내에 상당히 친기독교적인 세력이 있고 우파가 더 우파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는데, 태극기나 그 광화문 세력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세력이 그런 역할까지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왜냐하면 당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내에 좋은 기독교인이면서 좋은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 통합당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원인 제공을 통합당에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파 전체적으로 함께 죽자고까지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해서 뭐 통합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협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았다. 뭐 벼랑끝 전술 같은 거죠. 우리도 그러면 당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에 낸다 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먹히지가 않았으면 거기서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접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자유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공화당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구를 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에 내지 않겠다. 기독자유통일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꼭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한석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대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지역구에 내지 않으면은 만약에 기독자유통일당이 뭐 3%입니까? 3%를 얻지 않으면은 그 국회의원 한석이 비례대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거든요. 3%를 얻으면은 그 비례대표 한석이 주어지니까 3%를 얻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죠. 그 대신에 3%를 얻지 못했는데 2.9%를 얻었다 이렇게 해도 그 사표가 되거든요. 기독자유통일당에 찍은 표는 사표라 말이에요. 비례대표에서. 그런데 그 표가 통합당에 더해졌을 때는 한 표가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표를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통합당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악의 경우에는 한석의 표 정도를 사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정도 피해인데 그 피해도 안 줄 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기독자유통일당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투쟁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너무 또 엄밀하게 통합당이 또 너무 또 잘한 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공천할 때 아스팔트 우파들을 조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데도 안 하면서 안 한다 하면은 괜찮은데 택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면서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스팔트 우파가 지금 화가 좀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화가 난 거는 화가 난 거고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웠다고 해서 서방지라는 것처럼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우파가 다 죽자고 창원 성산구에서 우파 후보를 내서 우파의 표를 깼던 그런 일을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난다고 해서 통합당이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2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제2, 제3의 2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후보 출마해가지고 예창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황교안이 싫어도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다. 통합당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결정을 하면서 지금 그 대구에서는 무소속으로도 많이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구 후보가 자기가 공천에서 컷오프를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구 쪽에는 원체 강하잖아요. 몇 표로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뭐 우파 둘이 나오고 좌파 하나 나와도 우파 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그 정도로 우파가 세를 얻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통합당의 후보가 싫지만은 그 좌파에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좌파에게.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역구를 내서 후보가 열심히 투쟁을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우파의 표가 깎이니까 이건 산수만 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방관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